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네, 오늘 월요일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또 힘든 월요일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근데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렇게 5시에 마리뉴를 보러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네. 최규철님이 월요일 때 네. 다들 힘들어하는데 네. 마리뉴로 마무리 해주시겠다고.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익숙한 분들이 많이 네. 나오셨어요. 네네네. 많이들 오셨죠? 네, 마지연님 오늘, 예. 오셨고. 요즘 KHJ0079님도 요즘 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세일러님 오셨고. 네. 우리 또 귀염둥이 강희사님. 강희상님, 232. 232. 우리의 232. 232, 예, 왔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시케이님 오셨고요. 김봉현 로그인 아내님 오랜만에. 응, 로그인 아내님. 네, 김봉현 로그인 로그인 아내님 아내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재원님 출첵하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저야 뭐 네. 비슷하죠. 아시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 별일 없으면 감사한 거죠. 아, 뭐. 그렇죠. 요즘은 별일 예. 없으면 감사한 거. 아, 근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요즘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보도국은 요즘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아. 정신이 없어요. 이제 정상회담이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네,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임경아 씨가 마리뉴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위원장님만 믿고 정상회담 어떡해. 때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좀 지원이나 인력 네. 보충을 해주시고 시키시죠. 예, 뭐, 네. 그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좀 아쉽네요. 지금 왜요? 아직 지금 시작 초반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아.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약속한 거 있는데 오늘 뭐 하겠다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세요 있으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별로 없네요. 작가 끄덕끄덕 당연히 기억하겠지 우리 작가분. 네. 네. 김봉현 로그인 아내님이 삼성 하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 김보현님이 꾸준히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세학으로 그 이태성 회장의 상속세 500억 얘기했었는데 이제 1,700억 이달 중으로 상속세를 1,700억 원을 완납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럼 도대체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궁금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약속을 예쁘게 지키기 포장해 위해서 주신다. 제가 준비 잘 안 해가지고 제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선배.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전에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선배. 김쑥님, 이름이 아주 좋네요. 김쑥? 김쑥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그 상속세 1,700억 엄청나죠. 사실 1,700억을 낸 세아 베스틸, 세아 제강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나 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기업 그 규모를 얘기할 때 시가총액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이제 그 기업의 주가의 총액을 다 합친 거죠. 그게 세아 베스틸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철강회사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그렇네요. 큰 기업이더라고요. 큰 기업이네요. 1조 1,000억 원. 크죠, 여러분? 그리고 세아 제강이 6천억 뭐 이렇대요. 1조 1,000억, 6천억 뭐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아 베스틸이 1조 1,000억 원이에요. 한 100배 되지 않을까요? 400배입니다. 400배예요?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는 400조예요. 삼성전자. 예, 네. 삼성전자만. 네네. 삼성의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네네. 많잖아요. 그중에 삼성전자만 했을 때 네. 거의 지난해 400조까지 갔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300조도 됐다가 400조도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400분의 1인 세아베스틸의 이 상속자가 1,700억을 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도대체 얼마나 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우리 재산부터 봅시다. 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죠. 네. 예. 이재용 부회장 재산, 개인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죠. 안 그래도 저 돈의 네. 개념 별로. 근데 감이 안 오죠. 개념인데 감도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네. 저 사람 자산이 한 10억 된다면 좀 네. 잘 사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뭐 몇백조 이렇게 넘어가면 별로 네. 개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김봉현 님이 왜 이렇게 잘하시죠? 김봉현이 8조 하셨어요. 8조 개인 네. 자산이? 이게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작년 1월에 포브스지가 했을 때는 한 7조 2천억 원 정도로 잡았었고요. 또 2015년에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를 이제 외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8조 5천억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재산이 7조, 8조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7조, 8조가 뭐야? 네. 무슨 단위야 그게? 네. 그게 이제 1조만 해도 네. 9,999억보다 1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감이 오죠. 왜 그렇네. 억으로 하니까. 네, 우리가 억은 좀 듣잖아요. 그러니까 9,999억보다 1억 1억 더 많은 게 1조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에 8배 정도 되는 8배 되는 거죠.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예. 어마어마한데 네. 그럼 이제 이 돈을 개인이 뭐 이렇게 벌었다 하기엔 뭐 물론 개인이 버는 기업도 있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중국의 뭐 마윈이라든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키운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7조 8천억 원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재산이 되느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처음 이제 상속을 받은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달라요. 상속세랑 증여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둘 다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게 상속세예요. 네.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으면 증여세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할 때 내는 것과 증여할 때 내는 거 이렇게 구분이 그렇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도 이게 돌아가시면서 주면 상속이고 그 살아계실 때 주면 그냥 주변에 딴 사람한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네네. 통상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습니다. 증여세가. 네. 근데 네. 뭐 하나? 아니 오늘 현명한 시민님이 네. 왜 유튜브 메인에 말임이 안 뜨냐고 오늘 알림 갔어요? 네, 알립니다. 네.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기 삼성이 공격이냐고 하셔가지고 저희 아니 근데 오늘 유난히 또 적게 들어오셨어요. 좀 적게 들어오긴 해. 오늘 유난히 적게 들어오셨죠. 네네, 아쉽네요. 네, 저희 네네. 상상력으로 한번. 네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처음에 이 증여를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는 게 1994년이에요. 94년, 20년이 넘었죠? 그때 얼마를 받냐면 60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네. 한 60억이라고 치죠. 60억. 60억 정도를 내면서 당시에 증여세를 16억을 내요. 16억.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증여세 16억을 냅니다. 60억을 받으면서. 네. 그러고 나니까 남는 돈이 한 44억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44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돈이 재산이 이 44억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94년 바로 다음에 1년 뒤 95년에 삼성 S1이라는 계열사 있잖아요. 그 계열사 주식을 이 이재용 부회장이 23억 원에 사요. 23억. 23억. 근데 이게 상장이 안 돼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몇 달 뒤에 상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10배 이상 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이걸 이제 주식을 팔아요. 23억 원에 샀던 주식이 나중에 팔 때는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세 차익이 375억 몇 달 만에 375억. 이게 이제 그 이재용 부장이 그 상장되기 전에 산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제 그 상장되기 직전에 주식을
이렇게 이제 싼 값에 사서 상장되고 나서 10배 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이제 95년에 있고요. 또 곧바로 95년에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를 또 주식을 비슷해요. 19억 원어치를 삽니다. 19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얼마 뒤에 뻥 상장이 되면서 또 뻥 튀어요. 그러면서 이게 210억의 시세 차익이 남아요. 법에 안 걸려요? 그 법은 안 걸리죠. 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원래 60억 받아서 이제 세금 떼고 40억이었는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게 40억이었던 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장하고 뭐 하면서 이제 막 시세 차익이 남겨요. 그러면서 97년, 그로부터 2년 뒤죠. 네. 2년 뒤에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통해서 또 250억을 남기고요. 제일기획을 통해서 1년 뒤에는 또 130억을 남기고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몇백억씩 불어나잖아요. 지금 리플시고님이 네. 뻥튀기 공장 나왔어요. 예. 그런다라는 그런데 의미에서 네, 네. 씁쓸하다라는 반응도 많이 보이시네요. 네. 이게 이제 95, 96, 97, 98 이게 진행되다가 99년에는 삼성 SDS 여기서 이제 또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권을 살 수 있는 그때 좀 사채 이슈가 많이 예. 가장 됐었죠. 이거를 23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하는데 네. 이 230억 원어치를 이재용 부회장 남매 네. 그리고 당시 이학수 네. 전 아시죠? 이분들이 전량 다 인수를 해요. 230억 원어치를. 근데 이 230억 원어치가 나중에 2014년에 이 이재용 3남매가 가치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30억. 230억이 2014년에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4조 4,300억. 그렇습니다. 4조 네. 4,300억. 230억으로 네. 시작한 게. 네. 그리고 그 삼성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도요. 네. 96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거든요. 96억.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요. 3조 5,400억.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돈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막. 아니 이거는 네. 저희 얘기는 아니고 CK님이 네. 타짜라면서 아빠가 네. 아들한테 준 패가 다 쌍팔 광땡이다. 네. 그래서 네, 재치 있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네. 이제 94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을 받고 시작된 재산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7조, 8조까지 불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상속이죠. 상속을 60억밖에 안 해줬죠. 하지만 이 7조, 8조는 실질적으로 상속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실질적으로 이 7조, 8조가 어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밀어준 거 아닙니까? 예, 삼성그룹에서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돈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아까 세아 제강이 아까 1,700억 상속세를 냈죠. 네. 1,700억 이분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일구면서 낸 세금이 얼마인가?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얼마 냈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60억 받으면서 60억 하면서 16억이요. 16억 정작 증여세 냈죠. 16억. 네. 네. 그게 다예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증여세를 낸 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 있냐면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또 막대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죠, 지금. 그걸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조, 8조가 끝이 아니야. 앞으로 또 더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한간의 예상은 이제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세는 내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증여세만 냈죠. 근데 앞으로 상속세는 상당히 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예. 자꾸자꾸 해줘야 또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또 좀 네. 사회가 또 좀 예. 감시의 눈을 좀 보고 있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드렸던 이 세아그룹 이태성 회장이 상속세 1,700억 원을 완납한 거.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상속하면서 많이 냈던 게 교보생명이 상속받으면서 이제 오너가 1,830억 냈고 오뚜기가 1,500억 냈고 그 정도였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충 여러분 좀 아시겠죠? 네. 네. 네네. 근데 이거 지금 막 다들 씁쓸하고 화난다고. 네. 네,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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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기미사항공 대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네. 오늘 곧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저희 본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함께 만드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그래도 네. 투표 방법 한번 소개해 주고 가시죠. 아, 네네. 여러분들 앞에 네. 지금 5개의 기사를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좀 대화를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김경호 선배,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 위에 보면 I를 누르실 수 있고요. 저 I를 눌러서 이 기사 중에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나가야 마땅하다. 네. 이 기사 나가야 한다 하는 기사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네. 상위권의 기사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렇게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주시는 여러분의 이제 어떤 오픈 편집회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메르스 얘기 나오죠. 네, 메르스가 나갑니다. 또 핵심 기사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CK님이 임 기자님 머리 아주 잘 됐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한 날이어가지고. 네, 아까 네네. 옷 이쁘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예,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좋습니다. 패백하러 가는 신부 같다. 아 근데 네, 저는 네. 이제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신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저도 아까 이렇게 약간 신혼부부가 머리 네. 하고 공항 갈 때 옷 네. 바로 갈아입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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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오늘 저 가까워 보인다고 저 머리 네. 가야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기사 가보도록 하죠. 오늘 네, 임경아 씨가 네. 준비했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책이 지원 배제됐다. 이게 지금 무슨 기사냐면요. 네. 이거 저도 저기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네. 떴는데 네. 그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더라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외교부 산하 기관이래요. 네. 여기에서 이제 출판 지원을 해줘요. 네. 원래 목적은 한국 관련 해외 교육이나 연구를 조금 더 키울 목적으로 네. 이제 외국어 서적 출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학이 주로 대상이던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되는 기본 연구 자료가 해외에 번역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네. 때 이 교류재단에서 네. 뭐 지원금을 줘서 번역도 해주고 출판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요. 네. 지금 그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출판 지원 사업 중에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신청한 일본군 성노예제 이 책이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보류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1차 책 심사에서는 15가지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책 중에 이게 가장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대요. 15개 중에 책 중에 평가 2등. 점수는 2등이었는데 반면 네. 보류라는 판정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지원 못 받은 거죠. 오히려 결국. 점수가 낮았던 네. 책들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심사를 하면 네. 뭐 탈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탈락하는 것도 있고 통과되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최근 5년 동안 지원 대상이 된 책 중에 지원 보류 판정 받은 게요. 104건 중에 이게 유일하대요. 104건 중에 딱 한 건. 한 건 지원 보류. 이게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다룬 서적이죠. 그러니까 이 서적을 이제 외국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더니 지원을 이거 한 것만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네. 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봤더니 이때 나왔던 이제 그 심사위원들의 네. 어떤 그 기록문 같은 거를 의원실에서 좀 보여주고 저도 받아서 봤거든요. 네. 그런 우려들이 나와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상황이 이게 이제 기사가 됐던 이유가 당시가 심사 시기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한 달 앞뒀을 때래요. 네. 1주년을 한 달 앞뒀을 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네. 이 책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부적절해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심사 기관의 어떤 심사 평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당사 기관하고 통화를 좀 네.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첫 번째 네. 지난 5년간 보류로는 유일한 책인 게 맞대요. 근데
보류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 그냥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탈락한 책은 지금까지 네, 많았던 네, 네. 거예요. 보통 한 10권 이상의 책은 매년 탈락이 되는데 이 책은 그런 어떤 교류, 이게 어쨌든 여기가 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 네. 너무 개인적인 스토리, 국가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책은 지금까지도 많이 제외를 해왔대요. 아,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이제 열받기 시작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사례로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요. 네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네. 이제 하는 거는 네네. 게재해 왔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출판하면서 네. 그럼 일본 얘기 들어가가지고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네. 정말 어느 나라의 기관이고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네. 이게 정말 이 문제 이게 나올 때마다 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이 아무래도 이 교류재단 자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탈락시킨 적이 있냐, 네. 이게 예외적으로 탈락이 되니까 자꾸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한 번도 없었대요. 위안부 관련된 책이 네. 이 심사 대상에 올랐던 적이 없었대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많이 위안부 문제만 계속 출간한다. 이러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출간한 적도 없는데 네. 한 번도 지원한 적도 없는데 네. 그거 한 건 올라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당시 이 한일 합의는 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보류한 게 한일 합의 1년 뒤라고 했죠. 네네. 1주년 때. 1년 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일 합의가 정당성을 받으려면 오히려 이런 출판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했어야 그 한일 합의가 정당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도 제대로 똑바로 지원을 안 하고 할 거면 그 한일 합의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그 국제교류재단의 입장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 어쨌든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기관이 외국과 잘 지내보자는 기관이다 보니 네. 상대국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 네. 다만 이게 지난 정부여서, 특정 정부여서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출판을 보류한 게 맞고 네. 출판 보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인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을. 뭐냐, 보류라는 건 보류 뒤에 재심사하려고 보류해 놓은 건데 네. 그 뒤로 흐지부지 됐대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끝내 나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이거 그 양승태 대법원 때도 얘기 나오고 정말 이 문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외교 관계 때문에 출간 보류했다. 한마디로 일본 눈치 보느라고 출간 안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눈치 보느라고 위안부 관련 해외 출판까지 보류시켰다는 건 정말 화가 납니다. 화 안 날 수가 없네요. 오늘도 하나유로 저희가 바로 네. 또 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요 가시죠. 저기 네. 누가 그러셨지? 네. 현명한 시민님이 네. 한일 관계 악화 우려? 그러면 독도도 주지 왜? 근데 독도 관련해서도 정말. 전에 네. 좀 문제가 돼서 보류를 한 적이 있대요. 네. 독도 관련해서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못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나요. 네, 오늘 화나요. 갈 수밖에 없을 것 선배 같습니다. 혈압 올라간다고. 네. 정말 혈압 올라가는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혈압을 좀 낮추는 기사로 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사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화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법안 발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법안이 하나 발의됐어요. 근데 영화 광고 관련된 건데 임경아 씨 영화 보러 종종 가시죠? 그렇죠. 제가 네. 요즘에는 많이 못 가요. 저는 대학교 때는 특히 1년에 네. 개봉작만 한 100편씩 봤던 것 같아요. 한때 많이 봤을 때는. 그래요? 네네네네. 공부 안 하고 뭐 그렇게 영화만 보러 다녔어? 1년에 100편씩을 보면 3일에 한 번씩 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자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영화는 너무 좋은 문화죠. 네. 뭐라는 거야. 그렇군요. 네. 가면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내가 보는 영화 전에 광고 상영되잖아요. 네. 어때요? 광고 상영되는 거? 제가 네. 저는 자주 늦기 때문에 네. 광고 사용이 되면 마음 편하죠. 네. 화장실 갔다 들어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어차피 영화는 네. 늦게 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내가 산 표에 뼈 찍힌 시간은 광고 시작 시간이지 네. 영화 시작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볼 땐 아예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가는 건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들어가봤자 광고만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봐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 가끔 보면 광고가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네.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막 20분씩 막 사용되기도 한대요. 광고가요? 네, 김쑥님이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 또 조사해 왔습니다. 또 마침 물어보셨네요. 마침 조사해 왔습니다. 신나라네. 네, 저희가 팩트 체크해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법안을 발의한 분은 그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에요. 김정우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이제 영화 광고 보지 않을 권리 해가지고 애초에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 그리고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서 그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와 영화 관람권에 공지해라.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는 제대로 된 시각을 공지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필요해. 2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광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시 반부터 뭐 광고 시작. 영화는 뭐 2시 45분부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근데 이왕 발의할 거면은 네. 광고를 영화 시작 전에 하고 딱 그 시간에 영화 시작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죠. 그렇죠? 광고에 뭐 기준이 네. 있어요? 아무튼 아니 그게 이 실제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영화 상영관의 수익을 위한 상업 광고 아니냐. 그쵸. 그쵸? 네. 상업 광고잖아요. 영화관에서 돈 버는. 근데 이 영화관의 상업 광고를 위해서 왜 굳이 돈 내고 그 영화 보러 간 사람이 네. 그걸 앉아서 보고 있어야 하느냐. 네. 그 시간을 계속 그 잡아먹어 가면서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네네네. 그 광고 볼 테니 콜라라도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고. 네, 그럼 좋겠네. 네, 네. 네. 이게 그 영화 앞서서 상영되는 광고의 평균 시간이요. 13분 37초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그쯤 한 15분쯤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걸로 네. 돈을 얼마를 버냐. 그래, 궁금하다. 궁금하죠? 나와요? 네, 나왔어요. 오. 이게 왜냐면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네. 받았더니 우리나라 이제 3대 멀티플렉스 하면 어디 있어요? 메가박스. 어, 그다음에 저기 CGV. 예, 또 하나? 롯데시네마. 그쵸. 이게 세 곳인데 네네. 고마워요. 예, 세 곳이 지난 4년 동안 네. 이렇게 지난 4년은 아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영화 상영 전에 광고를 통해서 번 돈이 5,400억이래요. 엄청 4년 한 많죠. 해에 그러면 얼마예요? 평균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67억 정도 번대요. 많이 버는구나.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구나. 네, 굉장히 많이 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나왔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뭐 소송이 간 적도 있고요. 오. 네, 소송이 간 적도 있고 또 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 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네네. 모두 무혐의 처리가 났대요. 왜요? 이 왜요?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 네네네. 왜 그러냐? 네. 그랬더니 이 티켓에 보면 그런 게 적혀 있대요. 뭐라고? 광고한다고? 광고한다고 적혀 있대요. 티켓에? 네, 티켓에 작게 10여 분 뒤에 광고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대요. 그래요? 우리 그 멀티플렉스들이 그것도 뭐 만만치 1mm 글씨야? 않아. 만만치 않아. 그래요? 난 네. 지금 처음 들었네. 네, 그런 거를 다 고지를 한대요. 오. 그래서 이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은폐했다고 보기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이 아까 우리 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해외 어떡하냐. 해외. 저희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다 조사했거든요. 다 하더라고요. 아니야, 독일 혹시 없어요? 모든 거에 정답이 있는 독일. 대부분 유럽도 다예요? 대부분의 그래. 국가가 다 합니다. 다 그래. 하더라고요. 하긴 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러면은 다 우리나라만 하는데 그런 이것도 거 외국도 같잖아요. 하네. 예. 그리고 아.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0여 분 뒤에 한다 이런 것도 안 써 있대. 우리 그나마 약관에 써 있는 그나마 거예요? 우린 써 있는 티켓에 거고.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정말 쇼킹한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광고를요 40분을 하는 데도 있대요.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40분을 튼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막 20분도 틀고 막 그렇대요. 허무해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허무하죠. 근데 너무 이게 허무한데요? 이제 이유가
이게 앙정이 광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저는 지금 나와 있어.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면 네. 이제 영화 이제 상영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양에서 영화를 이제 먼저 시작될 때 그때 초기부터 이 광고가 이게 들어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온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곽현민이 40 그랬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우리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좀 오래된 거예요. 95년. 네. 95년 기사에 네.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뭔데요? 그때 기사가 났는데 어떤 상영관에서 네. 이 영화 시작 전에 광고를 40분을 상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예. 그렇구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그래서- 광고를 상영하는 것까지는 뭐 알겠다. 뭐 유럽도 하고 뭐 미국도 한다니까 뭐 알겠다 하겠는데 이 시간은 좀 여기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어. 그러면 상영 그 광고를 그 전에 40분이고 그 전에 30분이고 하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시작이 2시 반이면 2시 15분부터 15분 동안 광고를 상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먼저 볼 사람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게 맞아요. 해놓고 맞아요. 우리가 돈 내고 가서 네. 보면서 네. 앉아서 이렇게 15분 동안 그냥 넋을 놓고 봐야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리프레시보님이 왜 전반전 광고 하프타임은 쉬었다가 후반전 영화 시작 얘기하셨잖아요. 저 이거 본 적 있다? 인도에 가면은 네. 영화에 정말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그냥 인도에서 영화관을 한번 네. 갔는데 인도가 왜 발리우드라고 해서 인도의 특유의 그 영화 문화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도 영화관 특징이 하프타임이 있고 두 번째는 네. 막 이렇게 발리우드 노래 나오잖아요. 모두가 박치면서 영화를 막 노래 따라하면서 막 시끌시끌하게 네. 약간 콘서트 보듯이 그래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어떻게? 유럽도 광고한다? 광고는 다 하더라. 광고는 다 하더라. 광고는 다 하는데 우리만 하는 건 아니더라. 네. 그런데 이 김정우 의원실에서 발의한 이 법안이 네. 의미 없지 않다. 이게 봤을 때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고지해라. 앙정씨님 네. 이번 기사 왜 준비하셨어요? 나왔어 지금. 예. 의미 있다 지금 의미 설명하잖아요. 있다. 의미 있다. 예. 의미 이게 있다. 광고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시간을 정확히 고지를 해라. 네네.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앙정씨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앙정씨님이 금요일날 왜 안 왔어요? 앙정신이 금요일날 왜 안 왔어? 저는 앙심들 풀고 가세요. 네, 금요일날 앙정신이 안 와가지고 네. 우리 또 댓글창에서 네. 왜 앙장로 안 왔냐? 앙장로 안 하냐고. 그까지 있었어요. 최규철님이 이거 빼자 하셨는데 네. 최규철 그럼 투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투표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네네. 안 되겠으면 빼주시고.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법안은 의미 있는 전 것 됐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예. 아니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을 시간을 좀- 보고 화장실에도 갔다 올지라도 네. 좀 정확히 알고 들어가게. 네. 들어가서 앞에 잘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영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허무한 감이 있긴 해요, 선배. 네. 뭐 저는 붙일까요? 좋아요. 네. 전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 법안 네.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좋아요 갈게요. 네. 네. 앙정신이 왜 MBC 직원도 아닌데 왜 안 왔냐고 어이없다고. 좋아하니까 장로님 저희가 기다리니까.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네네. 저희 예. 장로님이시니까 또 인도해 네. 주셔야죠 새신자분들. 네, 다음 알겠습니다. 기사. 이것도 네. 이것도 분노 네. 포인트 또 확실한 거 하나 또 왔죠. 그래, 이거 참. 이거 오늘 우리 임경아 기자의 야심작이죠? 저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 반응 보셨죠? 네네. 멘트 예. 보면서. 야심작이죠.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네. 자, 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네.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네. 위원장이시래요 지금. 네. 그 지난 7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7일에 네. 국회에서 그 포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활성화 방안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참석해서 한 발언이 그때 이데일리가 보도를 했대요. 제가 이거 좀 기록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기록문이 녹취록이 아니 뭐라 그러죠? 네. 회의록. 네. 회의 때 발언한 기록 전문을 네. 제가 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 네. 보통은 저희가 네. 국회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풀카메라로 많이 커버도 하는데 이건 네. 포럼이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주말 사이에 네. 엄청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언 내용
보도된 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네. 라며 네.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기서 여기서 이런 가치관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됐다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하면서 봤는데 다음. 네. 최근에는 아이 셋 손잡고 다니는 걸 오히려 창피해 한다더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저 의원님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맞다면 의원님 저 아이 셋 손잡고 다니는 거 젊은 사람들 부러워해요. 요즘 아니, 부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싶지 않은 네. 사람이 어딨어. 아이를-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낳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낳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청년들이 나 잘 살겠다고 애 안 낳는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의원도 네. 아니고 지금 네. 환노위 위원장이시래요. 네. 그리고 잠깐 이어서 근데 네. 이제 이 의원님의 여기 이 얘기를 최규철님이 네. 임 기자님이 아이 셋이라고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아이가 셋인 게 아니고 아이 셋이면 아이 부러워한다고 셋이면 부러워한다. 뭐 예. 제 주변은 그래요. 예. 왜냐면 낳고 싶어도 이제 일하는 엄마들은 특히 네. 이제 환경이 안 되니까 못 낳는 사람 많고 그 전에 네. 당장 결혼도 요즘 못 하는데 네. 서울 집값 얼마인지 아시죠, 선배? 네. 자리 잡고 네. 직장 갖고 가정을 일구고 아기 낳고가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됐어요. 네. 그게 어떻게 그 개인의 가치관 때문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네. 묻죠. 뭐였냐면 들어보죠. 네. 이제 대책에 대해서 네. 아이를 낳으면 둘째부터는 대학까지 비용을 다 지원하거나 네. 집을 한 채 준다거나 해야 네. 젊은 부부들이 솔깃해서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 네. 유사하게 어쨌든 그러면 네, 네. 좀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네요. 이런 말도 하셨죠. 근데 이런 말을 하려고 꺼낸 말이라고 네네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생각하신 가치관이 저는 담아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1억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쏟아부은 네. 돈을 모아서 아이를 네. 낳는 가정에 뭐 5천만 원, 1억 원 지원하면 지금보단 나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네.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환노위에서도 적극 네. 지원하겠다. 이게 네. 뭐 핵심이셨겠죠. 네. 그 조금 이것 때문에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펼쳐드리는 건데 네. 이게 핵심이셨겠죠. 더 많이 지원하라는 거.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아이가 안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진단이 잘못되면은 네. 처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져오신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발언은 금요일 날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기사화가 많이 폭풍이 됐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거죠. 네. 어떠한 좀 여론들이 있어요? 지금 정혜연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청년 본부를 네. 맡고 있는 정혜연 직함 본부장님이시네요. 네. 정혜연 본부장은 네. 이 청년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고 계시대요. 논평을 냈어요. 네. 바꿔야 할 것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가치관이다. 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한테 가치관을 바꾸라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우리 한번 뉴스 다룰 때 아보카도 논쟁 기억나세요? 아보카도 뭐였죠? 아보카도 논쟁? 그때 뭐죠? 이게 네. 호주에서 이거는 오늘 똑같네. 정의당이 또 그치? 저 그 예.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예. 호주에서 2016년에 아보카도 브런치 논쟁이라는 게 굉장히 세게 벌어졌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인구 통계학자이자 칼럼니스트가 네. 버나드 솔트의 이름이 젊은이들이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값비싼 음식을 쓰는 돈을 아끼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네. 했다가 네. 호주가 정말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 네. 아보카도 논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계산을 실제로 했더니 네네. 그 뭐죠? 그 브런치 맞아. 값을 그 아껴서 맞아. 집을 살려면 44년 뭐 몇백 걸린다. 몇백 년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몇백 년 아무것도 안 동안. 먹고 뭐 44년 네.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저는요. 네.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삶이 안정되지 않아요. 이게 직업을 갖기도 너무 힘들고 집을 가져서도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분노 포인트가 이 이틀 3일이 됐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 중에는 안 그래도 지난 5일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미 그 출산 주도 정책에 대한 출산 얘기를 주도 한번 성장. 했었죠. 출산 출산 주도 주도 성장. 이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네. 대안으로 출산 네. 주도 성장을 발표를 네. 했었다가
그때 이미 한 차례 자유한국당이 조금 그 비판받았습니다. 네. 내용이 뭐였냐면요. 네. 이제 출산 장려금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네. 완전 동의. 근데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 수당을 지급해서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때도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2천만 원 준다고 애를 낳는다고 진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실제로 2천만 원 준다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네. 2천만 원 준다고 애 낳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억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대학 때까지 1억. 그 1억을 줘서 만약에 애 안 낳을 사람이 1억을 노리고 애를 낳는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돈을 노리고 애를 낳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동수당 네. 선별적으로 주자고 했던 게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네. 맞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네. 그 1억 원 수당 이런 게 다 매년 이렇게 매월 33만 원씩 20년간 주자 이런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아동 수당이나 반대하지 마시지. 약간 저는 앞뒤가 네.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한국당이 아동수당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선별 상위 지급. 10% 가장 그 부유한 10%는 제외하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론적인 논리에서는 뭐 수긍할 돈이 부분도 없어서 있어요. 애를 못 낳는다라는 부분. 예, 아니 그 아동수당을 주면서 돈이 가장 많은 상위 10%까지 돈을 주는 건 세금 낭비다. 근데 이제 예, 제가 그 얘기를 꺼낸 네네네. 이유는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출산을 가장 우선시하고 네. 출산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금액도 아끼지 말자라고 얘기할 네. 정도의 가치관이라면 네. 물론 그거는 뭐 선별복지냐 네. 그 전반적인 복지냐에 대한 네네네.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저는 약간 배신감도 좀 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별로 설득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 한국당의 논리 자체를 이제 무조건 아니다라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은 선별복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별복지 아이를 낳기 말자고 하겠던 것도 아니고 그쵸, 아동수당 그쵸, 주지 그쵸,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쵸. 이제 상위 10% 가장 부유한 층에까지 돈을 주는 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그 논리만 놓고 보면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 10% 그냥 다 주는 돈보다 일각에선 더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것도 저희 한번 전해드렸죠. 예. 오늘 리얼미터가요. 지난 7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좀 나왔거든요. 이거 네네. 결과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출산 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61.6%거든요. 근데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 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가 30대잖아요. 요즘 네. 20대는 또 출산 연령이 별로 아니니까 네. 30대가 반대 의견이 70% 이상이었어요. 전 연령이 다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네. 출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가 반대 의견이 70%가 넘었고요. 네. 남성과 여성 모두 반대가 높았는데 남자 반대가 더 비율이 높더라고요. 62.6%, 여성의 네. 반대는 59.8%.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층이냐 보수층이냐에 네. 나눠서도 한번 봤는데 네. 심지어 보수층에서까지 과반 이상 56.4%가 이 출산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서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고요. 네. 무선 전화 면접과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화나요 가실 거죠? 네. 네, 화나요 가고 저희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까요? 네, 지금까지 중간 집계가 네.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지금 네. 그 위안부책 지원 배제 이 소식이 역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김야국 의원의 출산 관련 발언 논란 2위입니다. 네. 영화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법 발의됐다는 게 3위고요. 네. 지금 경호처 이거 저는 궁금한데 그 지금 요건 폐지했다는 게 4위예요. 그다음에 네. 경복궁이 계량 한복 입장 무료를 제외한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5위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최규철님 걱정하고 계셔요. 네. 저희 벌써 시간 43분이라고.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그 다음 기사는 청와대 경호처에 이번에 경호원 이제 선발 공고가 떴어요. 근데 이 공고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저희가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공고문.
네, 이게 대통령 경호원 지금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번에 뜬 그 되게 도전하고 싶다. 되게 멋있다. 대통령 네. 경호원. 여기에 네. 그 맨 윗부분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확대하겠습니다.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시대에 경호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습니다. 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 경호처가 그 신체 기준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는 174cm, 그 여자는 161cm 이상이어야 됐고요. 그리고 시력도 안경을 쓰지 않은 맨눈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됐대요. 0.8. 그러니까 이제 0.8도 사실은 어려워요, 요즘. 네. 0.8 안 된 사람이 많죠. 네. 이거 안 끼고 이거 안 끼고 하기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신장 174 남자 기준이 이거는 정말 진작 없어졌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174 안 돼도 사실 예를 들어 뭐 무술만 보더라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요즘 저는 예. 축구 선수 이승우 선수 맞나요? 네, 그렇죠. 되게 체구가 다른 선수보다 작은데 훨씬 네. 더 이게 이동력이 엄청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은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공고문에 채용할 때 무도 유단자가 유리할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무도 유단자. 무도 유단자가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호면? 근데 그건 오해다. 그래요? 전형에 무도 실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무도 실력으로 뽑지 않는데요. 왜냐? 우리가 이제 그 경호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정말 몸으로 때우는 진짜 투지 시대의 경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드론, 로봇, 각종 해킹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에 옛날 방식의 경호원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드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로봇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해킹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정말 각종 지능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느낀 네. 게 제가 경호라는 거를 되게 한정돼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막는 경우만 네네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예, 이제 그 옛날 기준하고는 다르다.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경호처는 청와대 경호실은 가장 그 체력 요건을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라고 봤는데 저희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과 2달 전에 공고한 신한은행의 본점 안내 데스크 모집이에요. 네. 근데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대사항의 승무원 출신 163cm 이상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2달 전에 났던 공고인데 이래 가지고 이제 조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예, 이게 여전히 아직도 이게 키 얼마 이상 예,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준을 그리고 163cm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자 163이면 상당히 큰 키잖아요. 제 기준에서 엄청 커 보이네요. 적은 키가 아니잖아요. 네.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62도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61도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62, 161은 아무리 뛰어나도 여기 안내 데스크에 갈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예. 그 안내 데스크라는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 네. 회사가 네. 명확히 드러나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여전히 있고 네. 이 신체 조건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공지에는 이렇게 띄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걸 따지는 데도 많다고 해요. 요즘 예. 군인은 키 제한 어떻게 되죠? 저 네. 대학 다닐 때 네. 여자 ROTC생을 처음 뽑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키 제한이 있어서 원서 접수도 못 한다고. 그렇군요. 들었는데. 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지나가는데 홍보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네. 학관 앞에서. 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이제 처음 네. 하는 거니까 지원해보세요. 지원해보세요. 저렇게 보더니 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아. 키 제한이 있어서 이러면서.
참 근데 네. 군인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그럼요. 하면? 요즘 군인이라면 또 전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만약에 네.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붙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제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요즘 그 경복궁 앞에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연배? 저는 뭐 많이 지나다니죠. 그럼 네. 많이 보죠, 이제 한복 입은. 엄청 많죠. 그 좀 주변에도 외국인데. 그 경복궁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경복궁 주변에 네. 인사동, 뭐 삼청동, 그 옆에 서촌, 북촌 이런 데까지 네네. 이제 그 한복을 입은 채로 돌아다니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주변 동네에도. 전 예. 특히 그 외국인들이 한복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네. 되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인데 한복 갖춰 입고 있으면은 네. 이게 이제 무료 입장이 된대요, 네. 고궁에. 근데 이제 그 종로구청에서 내일 정부 관계자, 한복 전문가, 한복 대여업체 사장 등을 초청해서 개량 한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대요. 네. 이게 이유가 그 구청 관계자 이제 제가 구청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뭐 일부 기사에서는 외부에서 저게 한복이냐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다고 하고요. 네. 요즘 구청 내에서 한복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대요. 종로라는 상징성을 네.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내부에서 너무 과하게 나간 개량 한복은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한복을 무료로 들어갈 수 네. 있게 해주는 건 한복의 세계화, 한복을 네. 좀 더 멀리 보급하자라는 의미인데 네. 한복의 정체성을 잃는 수준까지 간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네. 그렇다면 너무 이제 과한 개량 한복의 경우 네. 고궁 무료 입장에서 좀 대외될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네. 의견들이 나와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기로 했대요. 강재균님이 네. 마리뉴 본뉴스보다 더 재밌네요. 어머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재균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네. 저기 제가 사진 한번 네.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 지금 네. 보고 계신 장면 이게 네. 지금 유정 씨 딴짓하지 마시고 저 사진 어디라고요? 유정 씨 사진? 경주요. 경주? 아 지금 저희 네. 저희 유정 작가 네. 본인 사진이거든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요즘 이런 한복들을 많이 입는 네, 거죠. 네, 또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연합 사진. 네, 이 다음 연합 사진.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요즘 나오는 또 개량 한복 중에 상해 한복 중에 저렇게 치마의 모양도 아예 변형된 것도 있다고 해요. 네네네네. 반면에 오른쪽은 네. 보다 전통 한복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이 동전이라고 하죠. 목 부분에 여민색, 그다음에 네. 이거 저고리에 이거 접는 거 뭐라 그러죠? 고리? 네, 여기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네, 그 모양을 다 갖추고 있죠. 네, 여기까지 네. 보여주세요. 네.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 전 한복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원치 않는 답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한복도 더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복이 꼭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옷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뭐 좀 짧아질 수도 있죠. 저는 아까 그 짧은 거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가 변화를 할 때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본질을 잃고 변화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한복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복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한복 전문가가 뭔지 뭐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복을 좀 더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준까지 가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름 네. 문화재청이 지난해에 한 차례 네. 선배가 말한 한복의 정체성의 기준을 마련했대요. 네. 마련을 해서 제가 네. 봤더니요. 네. 지난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이거든요. 네. 전통 한복, 생활 한복 모두 무료 관람 대상에 포함된다. 네. 성별에 맞게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갖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네. 그다음에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하의를 반드시 모두 둘 다 갖춰 입어야 된다. 네.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 네. 그다음에 이 깃 형태에 대한 제한을 뒀더라고요. 이게 라운드는 안 되고 네. 이렇게 깃으로 네. 이렇게 감싸지고 아. 고름과 매듭 이렇게
이제 지금 임경아 씨 입은처럼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하면 라운드식은 이건 한복이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예. 여며주는 거야 되고 예. 다만 고름이나 매듭 방식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셨던 사진 있죠? 그게 그 문화재청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복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그렇군요. 돼 있고 네네네. 고름은 그냥 어떤 형태로도 네네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갖춰 입었다. 네네. 이래서 네. 오늘 이 기사가 나오니까 네. 문화재청 쪽에서는 네. 지난해 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게 나간 다음에 네. 그 인권위에까지 진정이 들어갔대요. 그게 어째서 정체성이냐부터 시작해서 왜 네. 이게 특히 성별 문제 남자 아니, 저는- 남자 한복 입어라 여자 저도 한복 진짜 입어라 그 이것 생각이 때문에.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남자 여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아니 뭐 입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인데. 아 여자 한복? 네, 아, 그치, 외국인 그치. 관광객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여자 관광객이야. 근데 남자 한복이 보니까 너무 멋져. 나 이런 거 진짜 사극 보면서 되게 멋있었어. 나 뭐 주몽 보면서 멋있었어. 뭐 그러면은 나도 한번 뭐 장군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 뭐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성별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가서 네. 아까 문화재청 관계자도 내일 온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난색을 표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한 번의 기준을 만들어놨던 것도 이미 조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다시 어떤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누가 비용 물어보셨는데 아까 네. 저희 그 실제 다녀온 저희 작가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보통 그 경복궁 기준으로 3,000원이 입장료가 있는데 한복을 네. 입으면은 입장료를 안 낸대요. 근데 네. 한복 빌리는 게 네. 한 2시간에 아까 얼마? 2시간에 2만 원. 2시간 2만 원? 네.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1시간에 12,000원, 뭐 3시간 25,000원 뭐 이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참, 저는 이제 여기 그 한복 대여 업체를 여러 번 가봤어요. 이제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이 친구? 왔을 때 외국 친구들 가봤는데 아우 특히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안 가보셨죠? 대여소야? 네, 진짜 갈만해요. 이게 한복을 하고요. 머리도 다 따줘요. 머리도 다 우리 그 전통 뭐라 하죠? 이게 뒤로 이렇게 따주는 거, 이게 다 댕기머리? 네, 댕기머리도 다 따주고요. 네. 이 뭐 그 가방이라든지 심지어 신발 이런 것까지 다 전통으로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 얘기 드리면 여러분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개량 한복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개량 한복이 인터넷에서 한 벌에 10,000원 뭐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싸다. 너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10,000원짜리 한복 있으면 나도 입겠다. 그래서 이제 주문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한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게 그 받았는데 한복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무슨 중국집 종업원 같아. 한복이라고 받았는데. 예, 한복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무슨 저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옷이 왜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국식.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량 한복이라고 보내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근데요. 이런 옷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중국 옷이지 한국 옷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외국 한국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오리엔탈인 되거든요. 거죠, 오리엔탈. 외국인 보면 그치. 오리엔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국 옷인지 한국 옷인지 뭐 일본 황규용 치파오 나왔어. 네, 그런 거 네. 막 기모노인지 모르겠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우리 한복이 너무 이렇게 펑퍼짐해. 개량합시다. 그래서 점점 좀 좁아가지고 이거 치마 한 거 좀 말어 하면서 기모노처럼 입어버리면 이걸 개량 한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 든 생각이요. 예. 내일 만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 정보 관계자, 문화청 관계자 이렇게 되고 네. 한복 전문가, 네. 한복 대여업체 사장님 등이 온대요. 네. 제가 전화하니까 종로에만 한 70개가 넘는 대여업체가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저는 이런 거는 규제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 한복도 입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변형된 생활 한복도 입을 수 있고 네. 여러 선택지 중에 뭐 입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가보면 이게 좀 저렴하잖아요. 네. 소재 자체는 합청 네. 소재를 많이 쓰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전 조금 더 자율적으로 네. 뭔가
보다 조금 더 전통 한복에 가까운 모양새가 더 많이 선택이 되도록 조금 네. 유도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게 규제로 만드니까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음. 그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네네. 예를 들어서 한복이 진짜 기모노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한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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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거 뭐라고 뭐 붙일까요? 붙이셨어요? 여러분들 뭐 붙일까요? 네,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 슬퍼요 붙일까? 슬퍼요? 이거 왜 너무- 슬프지? 한복은 제외? 아니요. 그러면 화나요? 좋아요? 하나요? 규제면은 좋아요인데 네. 저 너무 규제로만 가는 건 좀 반대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건 애매하니까 그냥 네. 두시죠. 네. 시간 지나면 빨간 네. 가죽 망사 한복도 나오겠다고 CK님. 네. 설마요, CK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규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음. 유도한다.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플랜트 네. 이터너님이 그 얘기하시네요. 네. 경복궁 안에서는 조금 필요도, 그러니까 밖에서야 뭐 마음대로 네. 있더라도 경복궁 내에서는 규제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선배 네. 생각에 대해 네. 얘기를 좀 해주신 분도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투표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네. 막 몇 분이 너무 걱정하세요. 우리 뭐요? 길어졌다고 방송이. 아, 맞아. 우리 방송이었었다. 큰일 났네. 네. 저희가 네. 오늘 앞에 초반에 삼성 얘기를 네. 하느라고 네. 시간을 좀 잡아먹었어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뭐 인터넷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뒤에 좀 쫄리겠지만 네.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들 투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또 네. 집계하는 동안 엔딩 노래 네. 먼저 좀 네,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 또 한복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거 좀 이 드라마 아세요, 선배? 드라마 궁? 궁 알죠. 우리 MBC 드라마였잖아요. MBC 드라마 네. 윤은혜 씨. 윤래님이었나? 네, 맞아요. 네, 윤은혜님 나왔던. 자, 2006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네. 이게 당시에 2006년? 오, 2006년이에요. 12년 된 거예요? 궁 드라마 궁이? 와. 아, 충격적이다. 12년이래. 12년 됐어요, 궁 드라마가? 2006년 맞아요, 이거? 2006년이래요. 아, 어. 정말. 네. 네. 당시에 왜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핵심이 조선왕조가 21세기까지 이어진다면 네. 이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한복과 그 네. 전통 문양을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게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추억의 드라마를 생각하며 이 노래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화면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 클로징 보시면 좀 이렇게 한복의 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네,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님이 네. 안경 선배 의견에 한 표로 안경 네. 네, 나왔습니다. 볼게요. 네. 아, 위안부책 지원 배제 계속 지금 1위고요. 많이 네. 안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네. 김학용 의원 출산 관련 발언 논란이 2위입니다. 네. 영화 광고 이게 네. 3위고요. 아까 똑같은 것 같은 선배? 아, 그렇죠? 네. 중간 집계랑. 비슷하네요. 다시 네네. 집계해 주신 거 맞죠? 네. 네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밀리다 밀림, 원리다 원리. 아까부터 왜 누구한테 원리라고 하는 거야?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임경아 씨가 네. 출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임경아 씨가 오늘 출격하니까요. 저녁 8시 뉴스데스크도 함께 봐주시고요. 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또 네.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좀 네. 하루가 쉽지 않을 텐데 네. 힘내서 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진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네가